네, ETF 투자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소개해드리고 있고요. 주간 ETF 시장 동향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.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뭐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변동성도 커요. 특히 아래쪽으로 빠질 때의 하락 변동성이 더 큰 구간이라서 시장에서 발을 뺄 수는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, 대안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배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오늘도 그 관점에서 이슈 준비했습니다. 화면으로 먼저 주간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? 자, 오늘 준비한 건 제목이 이러네요. 횡보장을 보는 당신에게 커버드콜 ETF를 커버드콜 ETF를 전사해드립니다.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?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은 어떤 내용인가요?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시장 하락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좀 투자 대안 찾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관련된 방법들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. 뭐 세상에 나쁜 게 없는 것처럼 이제 ETF도 워낙 이제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커버드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커버드콜은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 복권을 팔아서 이 기초자산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복권을 팔아서 그 복권으로 그 배당금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르면 수익을 보지만 오르지 않아도 복권 판 돈으로 배당은 줄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라가면 당첨금을 주는 복권을 파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내 자산도 올라가지만 이 당첨금을 줘야 되겠죠. 대신에 이 지수가 횡보할 경우에는 내 기초 자산은 올라가진 않지만 이 복권 판 돈을 계속해서 이제 배당금으로 줄 수가 있다. 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좀 그림으로 좀 볼까요? 좀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커버드콜 수익 구조예요. 여기서 이제 녹색 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산입니다. 주식? 예를 들면 뭐 나스닥 100 지수라든가 혹은 뭐 S&P 500. 주식은 말 그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빠지다 보니까 우상향한 직선이 되어 있고요. 자, 까만색 선은 콜옵션이란 걸 매도를 한 거예요.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수가 올라가면 당첨이 되는 복권을 판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복권 판매금은 일정하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색 선이 일정하게 쭉 가다가 어느 선, 그 당첨금을 지급해야 될 선이 넘어가게 되면은 당첨금을 줘야 되겠죠.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기초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이 이제 오른쪽 밑으로 이제 꺾여져 내려가는 건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빨간 선처럼 됩니다. 일정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가다가 그 정말 이제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당첨금을 줘야 되는 시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 구조가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자,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그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의 거의 한 5년가량 이제 일간 단위로 이걸 좀 찍어봤어요. 그랬더니 확실히 이 하방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옆으로 이제 눕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. 왼쪽에 빨간색 선과 결국 큰 그림에서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라는 거네요. 그럼 이 커버드콜 전략이 갖게 되는 장점이 뭐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려요.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고배당이 될 것 같아요. 이 커버드콜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3에서 아니 뭐 많게는 한 15% 정도까지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요. 그 지금 이제 그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의 이제 배당 내역입니다. 보시면 확실히 좀 꾸준하게 이제 배당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기초 자산 대비해서 더 빠질 염려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나스닥 100이 30% 빠질 때 뭐 커버드콜은 뭐 28%, 27%. 왜냐하면 이제 이 복권 팔아서 이 배당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완충 작용을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일단 배당이 높다라는 거고 기초자산의 하락보다는 조금 완화해 갈 수 있는, 완충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ETF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이런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상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. 굉장히 다양해요. 일단 기초 지수를
뭘로 할 거냐, 뭐 네. S&P 500으로 할 거냐, 나스닥 100으로 할 거냐, 혹은 뭐 미국 대형주들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고요. 네. 이 복권 이 당첨금을 얼마로 할 거냐에서도 좀 달라요.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스닥 지수가 12,000인데 12,050만 넘어가면은 당첨금을 주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, 혹은 13,000이 돼야 배당금을 당첨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네.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12,050이다. 굉장히 가깝게 이제 네, 네, 네. 복권을 팔게 되면 그만큼 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권 판매 금액도 당연히 높아지겠죠. 네, 네. 다시 말해서 이 배당금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. 그렇겠죠. 일단 뭐 맨 왼쪽에 보시는 QYLD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QYLD. 커버드 콜 ETF입니다. 맨 밑에 보시면 이 NDX라고 네. 나와 이게 있는데 뭐죠?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콜옵션이에요. 요거를 옵션. 팔았기 때문에 지금 네. 마이너스로 좀 나와 있는 형태고, 나스닥 100이 워낙 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난 좀 변동성 낮게 가져갈래, 뭐 네, 배당금 좀 낮더라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XYLD 같은 경우는 이제 S&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입니다. XYLD 요건 네. S&P 500. 네. 그리고 뭐 여기는 뭐 JPI ETF 같은 경우는 네. 커버드 콜을 담겨 있는 뭐 ELN을 좀 운용해서 주식이랑 같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건 같아요. 조금 더 복잡한 구조네요. 좀 구조가 좀 복잡하죠. 네. 자, 그럼 이제 저희가 장점을 쭉 알아봤는데 좋은 면만 있지는 않죠, 그죠? 그쵸, 네.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어떤 거 저희 감안해야 할까요? 우선 이제 커버드 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좀 명확하게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, 싶은 네. 부분은 이 손익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네, 네, 네. 부분이에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방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. 위는 닫혀 있는데 밑은 열려 있어요. 나스닥 100이 뭐 30%가 빠지면은 이 커버드 콜 ETF들도 뭐 27% 네, 뭐 이런 네. 식으로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손익 구조가 굉장히 좀 비대칭성인 거는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되고, 올라갈 때는 덜 갈 수 덜 있다는 올라가고 거죠. 네. 빠질 때는 똑같이 빠진다. 음. 근데 그 대가로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을 배당. 얻는 네. 거고요. 혹은 이 2020년 초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터질 때 좀 생각을 해보면,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고배당 주는 ETF들 고점 대비 막 60% 70%씩 또 빠졌거든요. 네, 네. 근데 커버드 콜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S&P 500을 초과해서 빠질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. 그래서 뭐 내가 현 시점에서 그냥 들어가서 배당을 받다가 막 지수가 20% 30%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지수형으로 갈아탄다든가 네, 네.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게 기초적으로 이런 비대칭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. 기초 자산이 횡보할 것이다 어.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, 내지는 나스닥 100이라든가 S&P 500이 뭐 횡보한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라든가, 혹은 나는 이게 지수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도 상관없으니 고배당을 좀 받고 싶다라고 네네. 하시는 분들께 좀 대안으로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건 뭐 결국은 배당에 집중하는 경우, 그리고 시장이 횡보할 때. 네, 네. 시장이 횡보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유리한 더 관심을 네. 가질 수 있을 만한 거겠네요. 기억하실 거는 올라갈 때는 그만큼 못 따라갈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. 자, 시장 동향 주간으로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부터 볼 텐데 지난주에 자금이 유출됐었어요. 유지가 됐나요? 어떤가요? 이번 주는 다시 이제 유입 전환이 됐습니다. 왔다 갔다 해요? 네, 네. 지금 96억 달러 정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요. 아무래도 좀 시장 참여자들이, 특히나 이제 ETF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확신을 좀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한 5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네. 최근 5주 동안 좀 자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러네요.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이제 미국채 단기 쪽 그리고 미국 대형 성장주 관련 카테고리로 좀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. 그러면 상승 유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죠. 네, 그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지난주에 그 인도가 또 밀수출 맞죠. 제한을 했습니다. 네. 네. 저도 빵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저도 빵 가격이 좋아하는데요. 또 네, 올라갈 것 걱정스럽죠? 같은, 네,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. 네. 결국 이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원인으로 들긴 했지만 이 수출 제한이 되면서 밀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요거는 이제 국내도 공통이고요.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방역 정책 완화에 네.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자, 이어서 좀 주식형 내에 좀 국한해서 네. 보시게 되면 중국 그리고 유럽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유럽 굉장히 이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네. 나왔는데 이 반발 매수세 그리고 지표가 워낙 또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긴축 정책이 조금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네. 거에 대한
기대감 두 가지가 참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 하락했던 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네, 하락률 상위 좀 계속 보실 텐데 네. 금, 은과 같은 이제 귀금속 채굴 기업들이 급락을 했어요. 금 네. 가격 좀 조정이 있었고요. 이외에도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개별 국가 ETF들 하락이 좀 컸습니다. 자,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가보죠. 한국 시장의 자금 유출입 동향은 어땠는지. 사실 이쪽도 일관성이 최근에 좀 없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좀 유출 유입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한국 ETF 시장으로는 약 2,255억 원 가량 좀 자금 유입이 생겼습니다. 네. 역시나 역시나 뭐 카테고리별로도 좀 세부적으로 좀 움직임이 따로 네. 또 있었고요. 그 좀 상승률 상위 네. ETF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목록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밀선물 ETF가 1등이네요. 1등을 네. 차지했습니다. 이 외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테마 지수들, 2차 전지라든가 혹은 뭐 전기차 네. 혹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기업들 테마도 있어요. 그런 것들도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네, 하락은 어느 쪽일까요? 하락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 음.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뭐 게임 같은 경우도 52주 신저가를 찍었고 네. YTD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45% 가량 조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굉장히 좀 사그라들었고 그다음에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.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게요.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튀는 상품 관련한 것들 그리고 많이 빠져 있었던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한 주간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주간 이슈로는 횡보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커버드콜 ETF 소개드렸고요.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